예. 옷도 귀한 하루, 보람있는 하루. 어떻게 보면 한 생일인데 하루하루가 그렇게 좋은 날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고 나서 하루하루 지내기가 힘들고 나는 그래서 하루가 중요한 것이다. 오늘 하루 얼마만큼 회사가 그냥 마음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전보다 하루하루 지내기가 더 어렵다는 느낌이 그래서 생활과 느낌에 관한 것이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로 말씀드립니다. 소금이 여기 이제 다 밖에 썩어 있는데 놔둘 수는 없으니까 애니까 그런 걸 두 개를 했는데 치과 의사, 여자 의사 두 분들이 그냥 그런 빼느라고 단연히 고생을 했지. 마취를 2번이나 해갖고 뺐는데 나는 나대로 죽겠는데 거기에 그 빼느라 고생하고 있는 그 두 여자 특히 우리 입사 윤장현 선생님 따님이 그 의사신데 내한테 정성스럽게 한데 미안스럽게도 아프단 말도 못하고 그러지 아프단 말 해야지 어느 정도 의사한테 상태가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음산도 되지만 그 상태를 전달을 했으니까 상관을 그냥 마시고 그러고 의사도 떨었던 건데 그러고 나니까 그 이빨 뿌리에 있는 놈 썩은 놈 말고 그 옆에 산 뜯어야 하니까 살이 아프고 그것이 한 보름 동안씩까지 아프거든. 그 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입술 치워갖고 그 다음에 필기를 조립해갖고 그저께 마지막에 맞다 뒤에 저 처리를 빼놓더니 어저께 그저께 했는데 그저께 이제 다 마사지 해갖고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얼른 보기에 앞니 해놓게 근사하게 기억하는데 그럼 있으니까 이제 비인데다 위에 넣은 놈이 누르니까 아파하고 나지 못 견뎌. 그래서 아침에 밥 먹으려고 그럼 찢겨갖고 에이 그걸 참고 하다 찢기기만 하면 이제 그 옆에 썩이 나고 아파요. 그래서 오늘 별 수 없이 또 수업시간은 빼놓자. 그리고 여기 와서 또 다시 빼고 그리고 입기울 담그고 그러고 왔다니까. 저 운이빨은 우개처럼 괜찮은데 아리시지 아파서 빼고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 하루하루가 그 경험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정리해가 벗어나가는데 부모님과 있구나. 이제 약 먹는 것, 버리는 거 하고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도 아프고 그래서 얼른 보기에는 거울 보기 아니니까 해놓고 사진 찍어놓으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면서 검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중요한 생각이 들고 싶다. 오늘은 이제 그 아픈 속에서 어저께 공부를 한다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앞에 지금까지 다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 잊어버렸어. 오늘 해야 할 곳이 어딘가를 해봤더니 이 312페이지 무게서부터 12째 줄 그렇게 다시 말하면 소위 25장 거기 둘째 줄 밑입니다. 그 두줄까지인데 실은 여기까지 느닷없이 설명하면 좀 안 되니까 또 잔소리라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중용 마지막 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9장, 30장, 31장, 30장, 33장은 한 장 한 장이 어떻게 보자면 그 본문은 몇 줄 되도 않은데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그 설명을 한다면 체감원칙이 된단 말이야. 한 장 한 장. 문장이 얼마?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은 다시 한번 며칠 지났으니까 연결시키는 차원에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문제를 저 나름대로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311페이지 거기와 관련돼 갖고 그렇게 알고 생각 막뭐 써놓고 했던 것들에 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려가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33장은 어떻게 보자면 앞으로 잘해야 졸업식의 마지막에 종강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은 말하자면 32장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강의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된다고 해도 또 이것은 또 수업시켜요. 그러고 나면 또 33장은 33장대로 다 중요한 아주 이제 구체적인 강론 면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대로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잔소리 같지만은 이것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대로 보자면 제일 문제가 된 것은 마지막 뒤에 보자면 저렇게 지가 잘난 척이 하고 있는 것들로부터서 차례차례 정신 차려야 겸손해야 해야, 그러면 너는 없어야 우주까지 돌아가야 해야, 그렇게 해서 키웠다가 줄였다 해가면서 결국은 우주 대화학의 길로 참여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중용 마지막 장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용 근본 뜻은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돌아와야 할 것은 근본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제20장 191페이지부터 본론적으로 중용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부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치는 다 중용 처음 서론부터서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도와, 다시 말하면 처음과 도와, 교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은 그 내용은 부분이 다 중용 한 장 한 장이 다 전체 중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여기서 시작은 한번 해나가고 싶은 뭐냐 그러면 17장 보니까 대덕 보니까 대덕에서 대덕이 다 중용 전체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시작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은 20장에 있어서 문정부터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문정에서부터 30장으로 어떻게 연결된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중용이라면 뭐냐? 한말로 말하면 문정은 그 제목에 있는 대로 치국 이정적 방법과 원칙이라고 말을 설명해 놓고, 그 애공이 물어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활을 다스리냐 하는 문제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중용의 근본 뜻은 무엇이냐? 중용 마음의 공평한 참고도 그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는 뭐냐? 전체 인류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문제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30장 30장에 설명하고 있는 대로 대동세계 인류가 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세계라는 것은 설명 방법에 느닷없이 있다가 또 강릉으로 갔다가 조금으로 갔다가 강릉으로 갔다가 홀딱홀딱 뛰어다니는데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함께 살 것이냐 하는 정치 문제에 붙어서 실은 중용이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 중용을 알아야 해야 공평해야 해야 그쪽으로 우리 그런 식으로 하고 부부하고 중용을 통달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은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들은 아무리 못난 놈이 잘난 놈이 껌둥이건 미운 놈이건 예수군이건 스님이건 다 한 덩어리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다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국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이 나라 속에 있는 백성들 관계를 어찌 공평하게 다스릴 문제가 치리 문제가 실은 중용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목으로 말하자면 운정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용의 근본 문제다 하는 것을 갖고 생각해봤다. 다시 말하면 중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인류 공동체에 있어서 싸우지 않는 공동적인 공동생활, 공동생존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 시장에서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앞으로 처음에는 뭐 특명 위선부터 다 고상황서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가자면
내용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중용 전체의 체제로 5개의 체제로 본다고 한다면 20장에 있는 것은 대절로 볼 때는 이것은 뭐냐? 여기서부터 공동체가 살아가려면 저 혼자서는 안 된다. 다 같이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근본 뜻은 무엇이냐? 그럼 여기서 대절로 제4절 대절에서 설명할 때 뭐냐면 여기서부터서 개인의 생존 문제, 생활, 마음, 신법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제다. 그래갖고 4절 대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설성, 정성성자,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사는 세상을 다스리려면 뭐냐?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머리를 잘 써야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20장에서 내세우고 있는 문정의 내용은 바로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전체가 잘 되도록 마음을 다스릴 것이냐 하는 정성성자의 문제가 여기서부터서 아주 근본 문제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내용을 갖고 설명하다 보면 다스리려면 무엇이냐? 작게 보자면 내가 다스리고 공부도 잘하고 인도 행사하고 화학도 하고 해야 한다고 했는데 크게 보자면 여기서 20장 문정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9개의 큰 범주를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여기를 설명하는 것 저거는 잘안 보인다. 9개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 9가지의 세상 다스릴 방법 설명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경이라고 해서 세 개로 다스리고 있다.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깨가는 나라 공동사회를 보고 있는 것이고 크게 보자면 지구 평천을 전체 인류 공동체를 전체로 보는 것이고 그 한꺼번에 다 연관된 문제다. 절대 한 나라 갖고 예를 들면 국민의 힘이라고 당 하나가 해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상관성을 갖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부터 그 내용으로 가자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요 대목을 설명해 나간 것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큰 차원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21장에서 보자면 그러려면은 뭐냐? 지금부터서 마음을 확실히 써야 한다. 그래서 성은 뭐로 반영된 것이냐? 그러면 성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관련되냐? 그러면 바로 근본자세를 환하게 밝힌 것이다. 그래서 21장에는 211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제목이 뭐냐? 그러면 성은 명이다. 명이라는 것이 뭐냐? 밝혀진 것이 뭐냐 하면은 스스로 정성이 생기면 하는 짓거리가 밝아지고 또 밝은 마음을 가지면 정성이 생기고 성과 정명과를 연결시켜서 상호 밀접한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음 심성이 밝아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 밝아진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명지서부터 이 수소지교, 솔성지서, 수소지교가 여기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명한 것이 21장에서는 성이 되려면 무엇이냐면 마음부터 밝혀야 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혼자만 말씀 것이 아니라 서로만 연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이 중용책 그 내용 보자면 그 큰 제목 밑에 작은 제목으로 해갖고 전부 지금 실천적 과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21장 그 부제를 보시다니 계속 제1 즉 211페이지 보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유학적인 전기성 단정이다. 전기라고 하는 근본 자세를 환하게 밝히는 자세로부터 생각해야 한다. 전기, 근본, 성 근본 뜻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정성은 밑에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중용 제1째 시작했던 천명주의성, 이 소정지도, 수리교, 보고 연결된 출발점에서부터 설명한 것이다. 그 제목부터 보자면 성이라고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마음을 가다듬는 선비가 가야 할 근본 자세에서 그 근본 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갖고 전기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이제 설명한 내용들 보자면 우리가 이 책에서 나왔던 대로 그 중용 이 내용은 관계없이 삐끗하게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어떤 놈은 사실을 들고 어떤 놈은 분석을 뭐 해갖고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한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구제로 넘어간 것을 보자면 214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두 번째 점을 보면 성과 명은 시, 호상, 발전적이다. 정성이라는 놈은 마음 밝은 자세, 지혜가 따라야 밝아진 것이고 지혜라는 놈은 무엇이냐? 정성이 따라야 밝아진 것이고 그래서 성과 명은 밝은 명자와 정성 명자가 서로 연결되어져야만이 중용 공부가 시작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5페이지 와서 보자면 다음에 상세 작품 그러니까 자성하면 명하고 자명하면 성하고 그 두 개 연결시켜준 것입니다. 실천적 과제로 상호 반응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정성을 간절한 정성을 가질 때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고 거꾸로 보자면 자명 자기가 밝은 마음을 갖고 지혜를 가질 때 정성이 생기 자연히 나옵니다. 그 정성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마음가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럼 마음가짐에 정성이 이루어졌을 때 자연히 마음도 밝아질 것이고 그 두 개가 상관성을 가지고 하나가 충실해지면 다른 것까지 충실해지는 서로 간의 상관관계는 지금 자성명이고 자명선이고 명과 성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수행에서 근본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지. 그런데도 그냥만 마음만 갖고 자 명과 성을 가진 것이 해갖고 100번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놈을 바꿔가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붙여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때 잘 알도 모르고 그때 그 어영부영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뭐 수주정치대 이런 일 들어가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과 성이 밝은 마음 자세에다가 정성이 합쳐져야 한다고 설명해 놓고 보니까 218페이지 제22점에서는 보자면 그렇게 하면 성과 명이 합쳐진 의도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성이라고 하는 지극한 정성, 가장 정성이 명하고 결합된 잘 명성 이어진 체제를 지성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해가면서 그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어떻게 마음이 밝아지는 그래서 얻어지는 경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에서 보자면 지성을 설명해서 붙여 설명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용지성지심 바로 지성을 가지고 마음을 쓰면 지성의 마음을 쓰면 지성된 마음을 쓰면은 영득지충 그것이 가장 충실한 상태가 성과 명이 항상 결합되어진 상태가 지충이에요. 그 충은 뭐죠? 대식으로 말하자면 명과 성이 항상 끊임없이 결합되어진 상태, 지극한 상태로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자면 제가 진짜 공부조사 입장에서는 요 갖고 제목만 잡고 있어도 조금씩 밝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지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명과 성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명과 성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때 설명자를 꾸준히 유지하다고 합니다. 꾸준히 유지해 가면은 그때 그 지성지 힘이 무엇을 얻냐? 그러면 영득, 지충 그 지성 상태가 가장 지극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 그 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일단 생각해서 충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과 명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플러스 시간, 충과 하지만 명과 성과 명이 결합된 상태가 쭉 유지되어진 것을 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충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설명한 것인지 아까 얘기했던 중용은 정치에 관한 것이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충이 핵심 뭐냐? 나라가 국가 공동체가 이럴 때 그 핵심이 충 아닙니까? 그 국가 공동체의 핵심인 충은 누구고요? 국가의 책임자인 군과 그것을 뒷바라지해갖고 이루어가고 있는 그 참모진들과 다시만 군과 신과의 결합 관계에서 충을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대목을 갖고 설명은 뭐냐면 군은 사신 이성
임금 노릇하려면 정성을 다해서 신하도록 하나 신하 마음을 해야 되고 신하는 것이냐? 그러면 정성 다 해갖고 임금을 통해서 국가 공동체 이루어간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용 뭐죠? 정치 공동체제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딱 멋지게 연결시켜 가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 되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군과 신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민주주의만 옛날로 보자면 군과 신을 통해서 정치 공동체는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정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뭘 설명하냐? 충이고 충은 뭐로 관련되냐? 아까 명과 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그렇게 차례차례 오락하고 그 다음 절 보니까 222페이지 보자면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용자기적 진성 자기 마음속에서 항상 참된 진실 성을 다 타게 나가야 하니 타동대방 상대방에 대해서도 감동을 줘갖고 공치가 이룬다. 타동대방이란 말은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여기서 그런 거예요. 공동체로 가는 길을 차쟁이. 그래서 다시 225페이지로 그다음에 23장에서는 치곡이라고 해갖고 좋은 데는 다 넘어가지만 꼭 꼬부라진 데서 팍팍 맥혀간 놈을 그 팍팍 맥혀간 놈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대목에서 맥힌 데가 풀려야 전체가 살아난다. 심장만 작지가 된 것이 아니라 발꿈치까지 피가 통해야 건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전부 아까 얘기한 대로 성과 명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정성들이 어디서 터져야 하냐. 맥힌 데서 터져야 한다. 그 점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여기서 23장에서 치곡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치곡, 그럼 뭐냐면 치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 능이 어쩌고저쩌고 요 원전에서 그냥 한 줄 갖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보자면 치곡에 있어서 해독 제일 첫째 번째로 치곡적 수양기도 그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맥힌 데서 피가 안 통하면 젖어버리니까 바로 맥힌 데서 정성을 통해서 맥힌 데서 피가 통하게 해 나가야 바로 병도 되고 성도 된다. 그것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267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생겨보자면 국지부에서 달도 정체적 성이다. 맥힌 이가 피가 통해야만이 정체, 온 몸뚱아리의 정성이 통해서 정성으로 몸뚱아리 전체가 하나가 되어진 경계가 오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잘된 건 잘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못된 데 터진 데에 꽂힌 것이다. 이 대목에서 아주 모르면 금방 생각을 합니다. 집사람이 건강이 안 좋고 하지만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건강이 뭔지 모르지만 집사람 그 무거운 놈 마사지 갖고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피가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중요한 내용이 뭐있냐. 심장이 아무리 강해도 몸뚱아리 저 끝에 빨초신경에 피가 안 통해버리면 진짜 많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냐. 마사지 집사람 마사지 해주다 보니까 그 부서져 갖고 있는 발바닥 부서져 갖고 있는 그런 걸 물에다 담가고 비껴갖고 그래서 뭐 자꾸 문지르려고 해도 집사람도 몸이 무겁게 말 안 듣고 나도 얘기가 없지만 그래도 그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면서 손바닥 마사지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 마사지 해주고 하다 보니까 마사지라고 하는 것이 말초 마지막 끝에 있는 실핏줄이라는 말초기관을 통해서 그놈이 심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 뭘 중요해서 어디서 설명하고 있어요. 건강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심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요. 저 발뒤꿈치에 있는 말초신경이 피가 통할 때 발이 아니고 발뒤꿈치에 깨끼발바 있는데 피가 안 통해보면 하체가 죽어버려. 하체가 죽으면 차례차례 올라오면 아무리 머리는 좋아도 저 여대목에 진짜 기도에다가 한 소리 들어온다고 이제 체험담이기 때문에 절치 느꼈기 때문에 이 대목이 느낍니다. 저를 아주 이쁘라고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공통리하셨던 이한기 선생 아버지 이혁 선생님이 말하면 이혁 선생님의 둘째 따님이 우리 말하면 저로 하자면 우리 집이 제일 큰 형수예요. 종형수요. 정환영 박사 부인이요. 근데 그분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러면 그 대사 때 결국은 우리 큰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여기 산에 갔었을 거 아니오. 그래서 글로 인해서 아버지도 똑똑하신 양반 이렇게 그래서 이혁 선생하고 우리 큰아버지하고는 사돈간임에도 불구하고 이혁 선생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또 굉장히 친하셨어. 그 얼마나 친했냐 그러면 이혁 선생님 집에서 충남로에 그 말하자면 조선대학 동창회관 있잖아요. 그 부근에 집을 그때 이제 아버지도 이제 광주 진출해야겠다 그래갖고 충장로 그 땅을 집을 하나 딱 사셨단 말이오. 샀는데 보니까 그 집을 또 이혁 선생님 집에서 사버렸단 말이오. 그 이중 팔아고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획을 갖고 이제 정치적 포부를 갖고 광주 중심으로 전거하려고 해놨는데 먼저 산 사람은 당연히 이기게 되지. 그런데 세상에 내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우리 사돈 이혁 선생님이 하셨다고 하니 내가 먼저 샀은 게 선배님 안 되시오. 사돈 안 돼요. 해보면 할 것인지 차마 그럴 수가 없을 게 어쩌면 쓸까. 형님 어쩌면 쓸 수 없을 게 나도 동생한테 말 못하겠다. 네가 어찌부터 그냥 알아내라. 이혁 선생님지만 특히 그 작년 20집안에다 더군다나 우리 큰 집가 거기서 왔는데 거기다가 소송해갖고 내가 걸릴게 뺏어먹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세상에 아버지가 이혁 선생님한테 그 땅 제가 양보할게요. 그리고 그대로 두 분 팔아먹는 놈 걸리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버지가 원칙대로 찾았더라면 나도 팔게고 요야 많이 가냐. 충남에서 그 상당히보다 활동했었고 집안 나를 둘이 사버렸구만. 에? 집안 나를 둘이 사버렸다 누가 아니, 하냐고.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가 먼저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래도 양보하셔. 그렇게 이혁 선생님은 이제 그 후로 저를 보시면 저 남자 이제 저 대학원 다닐 때부터 이쁘라고 하셨는데 야 정근아 그래갖고 저를 만나서 5만 가지 얘기를 다 해주셨고 실은 그 양반이 내 집사람 우리 결혼할 때 내 주례를 해주셨어요. 그런 인연들이 그때 관련된 것들이 이해관계에서 내가 손을 갖다 그랬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내용들을 다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어떤 제자보다도 저는 이혁 선생한테 사랑을 받았고 이혁 선생은 저한테 인생 가는 길을 몇 가지만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 뒤에 있으면 저를 얘기를 하려면 간단히 말하자면 그 친구고 바둑을 뛰고 계셔. 주례 좋다고 봤더니 그랬더니 그때 이제 동시학 교장 끝나고 이제 집에 계시더니 쪼그대고 앉아서 생강줄 앉아서 매 바둑만 뛰니까 이제 하체가 노인네가 정말 제가 없이 잘 일어나도 못해. 그런데 저 만나니까 말하자면 아는 사돈네 족하고 아도 되고 또 제가 보낸다고 그러고 온게 하신 말씀이 경근아 그래 요새 네가 고시 공부한다더니 그래서 떨어졌다면서야 그러면서 훨씬 유명한 말씀이요. 벌써 성지가 하나가 절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내면을 보러 가서 뭐라 할까 해부소에 가서 일을 보고 있으니까 밑에서 도깨비란 놈들이 그 똥집은 보러 온 도깨비들이 야 낙방을 사왔다 그러고 흉보고 웃고 지들끼리 희석거리는 것이 이제 도깨비한테 귀가 들려. 야 낙방을 몇 번 떨어졌다더라. 그래서 지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번에도 또 시험 맞자 또 떨어질 것이요. 그대 보고 이제 멋지게 말로써 그 유독 또 읽어 너 더욱자에 유독이라도 유중 이번도 마칠 못나 가운데 중자 마칠 중자 아니오. 예. 유중이라도 유독일 것이다. 그 얘기한 소리가 똥 싸고 있는 동안에 똥 좀 먹고 있는 도깨비들 얘기가 그 선비 귀에가 들렸더란다. 그렇게 또 떨어지면 어쩔 것인가 하고 지금 이렇게 도깨비들 하는 것을 보고는 놈들 생각이라고 그똥 싸고 있다가 대선 보다 유중이면 유독이 또 떨어지면 또 책 열심히 읽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허허 그러면 유중이면 유독이면 부중이 아니 유독이면 필중이지. 그렇게 귀신들이 도깨비들이 얘기한 그런 들었다.
정구나 너도 학문하는 사람이니까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해라 봐. 그것이 유부주의면 유덕이나 유덕이면 유부주의면 유부주의면 유덕이라. 그 말씀이 해서부터 제가 그 옛날 때 대학원 다닐 때 그냥 뭐 길거리에서 만나고 오지 말씀이죠. 그래 그리고 나서는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너는 학문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누구 집안에서는 네가 대학에 갈 놈은 너밖에 없으니까 학문을 통해서 해야 하려니까 정신처리 해라 와. 그 갈 데 없은 게 이제 동신학교 그때 이제 이 강사로 들어갔던 때에 그냥 막 동신학교 교장 하시다가 이제 퇴임하면서 주례 부탁으로 갔더니 하지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 말씀을 잊지 못해. 그때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셨던 것이 저한테 필생 교훈이 되고 그것이 내가 집사람을 대해서 가정을 대해서 마음 받는 것입니다. 저 부채가 안축서 부채 예. 거기다가 종이 발라갖고 생겼지 않냐. 그것이 아주 찌들어지고 했는 놈이 있어. 저 볼게. 무슨 저 부채 꽤 오래 쓰셨던가 봅니다. 내가 이 부채 16년 썼다. 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부채 요거 갖고 좀 더러하지만 거기다 닦아갖고 시험으로 거기다 다시 칠해서 백지 칠해갖고 거기다 붓글씨 쏘고 좋아하시 있으면 또 붙이면 되지 않냐. 그러니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 하면 아이고 영감이 편격스럽게 꽉 그럼 그 옛날 부채를 10년씩이나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 보다가 더 이렇게 깍대기 갖고 깨져자라고 흉고 못 잘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어머니 멋이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 자기 젊었을 때 이쁠 때는 내가 그대로다가 늙어갖고 풀리면 버려버려. 내가 버려버리면 당신도 너무 부채를 돌아다니까 아니요. 선비라고 한 것이 그때 옛날 붙였던 정리를 생각해서 떨어진 부채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네. 그것이 바로 선비의 마음이네. 보려인 것이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을 옳지만은 그러고 보고 그래서 나 부채를 쓴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딱 와닿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전남대학에 나중에 조게 돼갖고 거기서 썼던 대로 부채와 폴라라는 제목으로 주교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16년간 쓴 부채. 떨어진 부채지만 그걸 버리지 않고 쓸 때 부채가 미물이게 정신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속에 남아있는 선비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모르면 모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절대로 선비는 자기가 그동안에 썼던 것, 같이 썼던 것들을 홀대해서 함부로 버려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 마음 갖고 저는 거기서 하나가 있다고 하면서 양말장 하나도 거기다 미안하지만 거기다 안 버리고 갖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음식 냉기면 안 버리면 그냥 저기다가 했다는 게 다 뭐야야 음식 버리면 죄로 한다 하면 새끼들한테 비판을 받고 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절대로 쓰던 것들을 함께 썼던 것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선비의 마음이다. 이 얘기를 이교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씀을 하고 뭔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교 선생님도 결국은 앉아서 친구고 가족만 주시다 보니까 하체가 들어가시니까 머리는 맞고 상체는 화하시는데 하체가 자꾸 마비가 오니까 결국은 발끝에부터 이제 경계부터 죽음이 잘해. 그렇게 결국 술을 먹어서 돌아가셨다고. 나중에 그 초상가서 갔더니 이양 선생님이나 그 아들 조카들이 있더라고.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운동하셔갖고 바둑만 들고 계신 게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런다고 그것이 바로 뭐냐? 그때 느꼈던 것이요. 그런데 이제 집사람 내가 마사지 시키다 보니까 발뒤꿈치부터서 마사지를 해야 심장의 운동을 하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바로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여기 이 227페이지 보십시오. 국지가 유국부가 단속하여야 정체가 성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꼬부라진 지역, 백신 지역들이 피가 통해져야 나머지 지역까지 합해서 온몸뚱아리 정체가 전몸뚱아리가 삶의 생기가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뜻이 내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던 놈만 갖고 1층만 매달 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은 뭐냐. 매달도 한 자극제이지만
저그 뒤에 있는 꼴찌 놈도 제일 꼴찌 놈도 안 맥히고 끝까지 달려오면 그 올림픽은 그 운동에서 성공한 게 아니냐 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지 않냐. 이 대목이 바로 221페이지에 나오는 유 국부 달도로 말미암아서 정체 협성이 달도로 이루어지게 된 네. 것입니다. 이런 뜻이 이렇게 설명해 나와 있으니까 중요히 제일 발빠져 세상에 무슨 박수 사실 저렇죠. 나 같은 엉터리도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김선이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여러 갖고 그냥 붙여갖고 뻥 틀다 보니까 기어에 뻥 틀면 멋지게 틀려 보니까 안 치고 틀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 설명하는 것이고 이 얘기를 뻥을 틀면 막상 좋게 또 틀어주지 않는데 말은 그러니까 나 보고 웃고 그렇다고 거기 끄덕끄는 걸 보면 그거 보다가 내가 힘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엄숙하게만 있어갖고 저 우리 신호영 선생님께서 조용히 알고만 있어갖고 않고 그래서라도 한 번씩 오고 해야 눈동자 왔다 갔다 해야 그렇게 생기가 나. 그 신여사 들어봐. 그래서 신여사하고 달리 저 뒤에 계신 저그 이여사님 이 선생님 보시고 내가 틀리면 이렇게 하세요. 그 얘기하면 글로 인해서 나는 특히 저 어른 때문에 중용에 대해서 이제 생기를 갖고 그런 거 갖고 막 우리끼리 얘기가 되네. 그래서 저는 다른 때하고 달리 여기 중용 시간만 되면 내 잔소리에 눈 깜짝깜짝 해주는 우리 무덕을 보면서 우리 중용이 재밌어. 무엇인가 좀 그저 문자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흐름 갖고 무엇인가 느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호감 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제 24장에 보자면 하나가 알면 뒤에까지 알고 연결되어 가면서 그러면 그것도 이제 퍼져 나간다. 전기가 그 기성자는 가의 내 미래. 그래서 생각하다 보면은 여기 전지는 뭐냐면 앞전자가 앞으로 올리란 말이에요. 이놈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연결되어 가겠구나 하는 다른 것과 지적 상황에 관한 예비 체제가 준비가 되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냐 그러면 해 나가다 보면 꼭 귀신만이 아니라 사람도 자꾸 염려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 기대하는 바하고 연결되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 제목이 뭐냐면 전기 앞으로 올 일을 미리 예견해 가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지성자, 지금은 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정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예지 미래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구나 그 뜻이 정성과 연결되면 반드시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로 보자면 요새 지금 현재 문 대통령 체제에서 보자면 코로나만이 아니라 문 코로나 예방약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다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우리 학술이 어쩐 얘기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중용을 통해서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능성 혹은 예견성, 희망성 같은 것들이 예기 살짝 비춰져 가는 것들이 보인다고. 그 대목을 갖고 제목을 하는 거 구제목 밑에 보니까 229페이지 보자면 성적인 최고 경계는 유적 신정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정성을 쏟다 보면 그다음 뭐냐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냐 유여 신령 귀신같이 그 신자 꼭 귀신자만이 아니라 신령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뭐냐면 조상신을 뜻한단 말이야. 그래서 도와주고자 하는 성적 영적 존재들이 자기한테다 무엇인가 예감을 줘. 그럼 절대로 끝나지 않겠구나. 그런데 저 느낌 하나 얘기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번에 이제 집사람 아프고 나서 백혈병으로 고통이 아프게 이제 3년째니까 3년째에서 실제로 처음에는 힘이 다 빠졌고 그리고 어쩌면 금년 겨우 못 내기지 했는데 요새 지금 따뜻해지고 나니까 이빨 아프고 알아 죽겠더니 튀겨 나니까 이빨 아픈 채로 씹으면 맛있어 음식 나와. 그렇게 아픈 채로 씹어야지. 아픈 죽겠는데 아픈 채로 씹다 보면 이 고비만 아픈 것만 넘기면 괜찮을까? 의사 얘기가 윤의사 얘기가 의사 선생님 따님 이 얘기가 뭐냐면
아버님 이거만 남기시면요 아, 다시 건강해지셔요. 그동안에 그 아픈데 그 다 이빨 뽑아놨는데 자꾸 견디시니까 잘 아물었어요. 이래면 너무 건강해져요. 그러면 선생님 건강해셔야지, 사모님도 건강해셔야지. 이제 그러면 피가 안 나시거든요. 그 말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예, 그러면 아프다 자꾸 묻게. 그래갖고 그 아픈 이빨 오늘 여기도 아파서 제가 빼버렸지만 아픈 이빨 갖고 어저께 밥 먹고 오늘 밥 먹으니까 밥이 맛있어. 그 이러면 보리쌀 밥이 꼭꼭 씹으니까 맛있어요. 조금 아픈 건 아픈지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강이 오면 밀어붙이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래먹이 바로 뭐냐면 전기가 무엇이 보이냐 그러면 실력이 도와주는 것처럼 최고 경계가 무엇인가 신령이 도와준 것과 같은 경계가 차례차례 온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예기 미래가 있는데 뭐냐 그래 근래 와서는 제가 이빨 거치고 아프지만 어떻게 하냐 몸에 이번 겨울 넘겼는데 또 다음 넘긴 여자랑 자야 이 고비 넘겼으니까 이제 금년은 2021년에는 나한테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런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거예요. 여기 율곡 선생님 그 경목요결에 있어서 입지편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 제도를 철저히라고 하셔버렸다. 그래서 율곡 선생 입지편을 다시 말하는 경목요결을 혼자 여기 있으면 아무도 없으면 혼자 막 소리내서 읽어요. 야, 소리 이게 소리내서 읽으니까 여기에 있는 뜻이 율곡 선생의 입지라고 한 것이 이 꼬맹이들한테 정신 차리고 대가통 때리는 경기가 경목이 아니요. 뭐냐 80가령 내가 죽는다고 할 때도 죽은 다음에로 내 뜻을 어떻게 남겨놓을 것이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지. 그 입지는 뭐냐 그러면 어린애가 공부해야겠다고 김영삼이가 미리 대통령 그것만 입지가 아니라 이런 뜻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사에 공부한 사람들 이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광주 향교 쪽에서 해야 할 유학은 이 방향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보이냐 아까 입지라고 한 것들은 그저 뜻을 세워야 오기 부랴 이거 내가 입지해버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대국에 관한 입지 하는 분들이 이건 세상의 경목요결을 입고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순히 양해해 주시오. 이건 저로서 내 마지막에 있는 내 뼈를 갈아왔던 것들에 관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교대학 하지만 법대 교수 퇴임한 다음에 유교대학 확장돼갖고 막 들어가서 그때 처음으로 율곡선생 경목요결에 이르면 입지 부분을 보고는 이 입지는 꼬맹이들이 정신차리라고 하는 입지가 아니다. 이제 경년 퇴임했으니까 고희의 입지니까 고희의 개입지다. 그래서 그놈을 갖고 다음에 그럼 저희 개입지 하려면 유교대학 1년짜리 의용구역 넘어간 것이 아니라 2년짜리 만들었다. 그래갖고 유교대학 그래서 바로 말하면 제가 2년이 만들었잖아요. 어찌 보자면 저로서 큰 뜻 갖고 2년을 만들면서 그때면 2년째 만드는 데다가 밀어붙인 데다가 그때 썼던 유대지 그 고희의 개입지라고 부분으로 정보를 썼다고. 그때는 뭐냐 이제 일은 닥쳐가지고 교수가 끝났지만 어떻게 보면 지식인으로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을 재정립해 나가는 개입지역계 그 의미 붙이자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아니었던 하지만 그걸로 인해 갖고 만들어져서 그때 개입지 내용은 뭐냐 그러면 적어도 율곡이란다거나 우리 정함이란다거나 장성하설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쓰셨던 대로 우리의 정신적 방향에 관한 것 갖고 써 나가야지. 옛날 것만 갖고 양반이 되고 총장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개입해보자. 그러니까 써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바닥 뜨는 뭐냐. 개입지를 하려면 우리보다 개입지, 3입지, 4입지 했던 사람들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백화문을 통해서 중국이 옛날 구식 봉건 중국이 아니라 어쨌든 이후에 있어서 민본 중국의 이론을 받아들였던 것을 봐야겠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저기 공자님 모양부터 시작해갖고 돌아다니다가 그거서 하나씩 백화문으로 된 책들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백화문으로 된 제일 처음 논어를 사가지고 그 갖다 줘서 한번 읽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유교당에서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논어가입돼 있잖아요. 혹시 기억할 수는 없겠어요. 그 중국에서 사오는 새로 사온 백화문 논어를 7년도 없으니까 이제 축제하는 사지로 이제 강의 끝날 때까지 입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오고 나니까 그 논어 맥락에 관해서 전체적인 이해가 딱 되니까 거기 설명된 대로 그 답지무지하니까 땅을 파고 그 경계가 논어 뜻이 이런 뜻이 있구나 그것도 느끼기 시작했어. 그걸 무지 어쨌든 그 뜻이 거기서 느끼면서 아 그러면 논어 갖고는 안 되지 다시 보자. 그 옛날 그 이유로 선생님 번역했던 맹자 한글 맹자 이것도 기억이 나서 맹자는 뭐지냐 그러면 민번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냐. 맹자 다시 시작. 그래갖고 이제 이유로 선생님 맹자 번역된 놈 갖다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 그랬더니 민이 번이다. 거기서 말하는 번이요. 그런데 다시 중국에서 보니까 번이 아니라 민이 주요. 그 번이 주로 바꿔지는 문제를 받아들였으면 우리 지금 유학이 기본적으로 지금 양반 유학이 아니란 말입니다. 백성 중심이 된 민노유학이 되어버려요. 민노이 아니라 민주야. 옛날 성인들은 양반 유하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그 사람들이 빈자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냐면 그럼 양반이라고 저 천투거지 선비 갖고 적당하냐. 그렇게 하는 거 안 했어요. 그게죠. 근데 정착을 하게 그랬지 이제 까 뒤집어버려야지. 척기라고 까 뒤집어버리는 것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세상이 미국 삭갈에다가 스테이 갖고 공부했던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변호사 됐잖아요. 대통령 되고 링컨에 의해서 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추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오더 피플 개념이 포더 피플 개념이 아니라 바이더 피플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이제 세상에 아주 동양에서 들어갔던 미추 개념으로 맹자에서 갔던 것인데 그 미국 놈이 그중에서 제일 못난 무식쟁이에서 대통령 된 아브라함 링컨 얘기가 민이 번이 아니라 주다. 그거 바꿔봤단 말이에요. 그 이론에 이제 지금 쫙 제기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게 그래 그러고 보니까 다시 맹자 이유로서 맹자 있고 그다음에 맹자를 보자. 맹자 중국에 사오는 맹자를 있다 보니까 민이 귀한 대목이 딱 나오잖아요. 민이 귀하다 한 얘기는 번을 넘어서서 주인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을 보고 나니까 민이 귀하다는 것은 민이 보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내서 주는 것을 어떻게 하냐 다시 설명해 가고 민을 위해서 제재를 만들었던 것들이 다시 중용에서는 본주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 화합시키는 중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목을 특히 그 역사 발전 과정으로 보자면 민이 귀하다 한 것을 강조했던 맹자가 특히 명태종 주원장이가 이 새끼 그런 민이 나오게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주원장이가 맹자를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다. 맹자 폐지해보려고 해갖고 말을 맹자 놔두고 살살 넘어가면서 틈만 좀 피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국의 하지만 바티칸에서 로마에서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그냥 안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온 종교개혁에 대해서 부교 쪽에서는 다시 새로운 종교체를 만든다고 만드는 것이 반동 종교개혁 아니에요. 반동 종교개혁에 의해서 부교고 신교가 경쟁해갖고 세계다 교세 확장 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요 새끼들은 지원 안 된다. 그래갖고 로마 교황청이 철저하게 훈련시켜갖고 교세 확장시키기로 해서 동양으로 신교에 안지라고 보냈던 편들이 바로 뭐냐면 예수익 교단하고 자비의 교단하고 두 개의 부교 교단이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온 패들이 차례차례 인도 먹고 그 다음에 중국 먹으러 왔어요. 중국 먹으러 보면서 거기 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유명한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중국말로 하면 이마도라는 사람이 와갖고 이 서양 사상이 민주주의이고 과학적이고 학적이고 다 해갖고 중국인들도 우리 밑으로 들어가라고 설득시키러 왔는데 그 이마도가 아주 말하면 마테오 리치가 얼마나 중국 연구를 했습니까? 설득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다 갖고 그래 놓고 와서 보니까 진짜로 마테오 리치 눈으로 보니까 중국 놈들 생각이 이런 지기도 하나 앞서 있어. 무엇이냐? 비록 천주가
여호와가 창조를 했어도 창조한 놈이 여호와 정지까지 받아갖고 더 잘해보려고 했는데 여기 만드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민이 중심이 되어갖고 다시 말해 서양에서는 한 신이 명령해갖고 줘야 왕이 안 돼요. 근데 신이 명령을 위해서 왕이 된 놈이 우리나라도 왕이 동양에서 왕이 된 놈이 잘못하면 고쳐한단 말이야 고쳐한단 말이오. 네. 왕을 사고하면서 바꾸고 있는 것은 동양이고 서양에서는 이러고 못다 신이 명령해서 왕 했는데 밑에 놈들이 뭐라고 해. 그 깨끗하게 못하고 따라가. 그러니까 이제 마테오리치가 보니까 동양에서는 신이 만들어놓은 놈들이 밑에 놈들이 임금한테 안 오면 조말을 해 이렇게 하는 말 이런 말을 하정에도 안 되면 여기 엎어본다 쫓아내본다. 그것이 동양에는 있을 때다. 서양에서는 신이 명령을 했는데 지기들이 바꿔? 나쁜 놈들이 피조물이 그 한계가 딱 있는데 신이 명령은 신이 만들어놓은 놈들이 신의 뜻을 더 받더라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동양 바꿔본다. 그 이제 마테오리치가 와서 로마 교황청이라 한 얘기가 우리보다 한 단계 더 앞서서 신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한 놈들 있다. 우리 받아들이라고. 이놈들 그러면 네가 뭐 동양사에 우리 앞섰단 말이야. 그래갖고 세상에 포교로 왔던 마테오리치 제스이트가를 파울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마테오리치는 그걸 받고 연을 받아갖고 와서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친다. 그 교리 수정을 하고 애를 썼는데 마테오리치 파울을 했다고. 그렇게 기가 막히지. 자기 갖고 간 놈을 갖고 나는 이런 뜻을 했는데 그놈을 어떻게 설명했냐. 새로운 계몽주의자들한테다가 유명한 몽테스키, 루소, 그 다음에 또 누구 볼테르 그 사람들한테다가 그 사람들 뜻은 주님의 뜻, 창조주 뜻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뜻이지 창조주 반항을 하는 것이 아니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갖고 이제 쳐버렸다. 그런 게 결국은 글로 인해서 신이 이를 너희들은 피조물들은 해간들만 따라가야 종이지. 여기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뜻을 실천하면 안 돼. 그 논리가 밑에 한계가 딱 이렇다. 그래서 결국 그 논리를 받아갖고 그쪽에 이를테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실천했으면 좋을 것인데 그놈을 마테오리 쫓아내불고 나서 그 밑에 그쪽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까 말하자면 계몽주의자들이 루소, 몽테스키, 그다음에 볼테르 등이 싹 퍼져갖고 그냥 그놈 갖고 퍼뜨렸다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견이 로마 교황청 통제 안 받고 더 퍼져버리잖아요. 그 전체 유럽에 퍼져지면서 그것이 대국주의 신교 보고 연결되어갖고 사람은 기초를 이루었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프랑스를 엎어버리는 프랑스 뭔 혁명? 그 말하면 1789년대에 있어서 마티우 감옥을 엎어버리는 프랑스 혁명이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재 있은 지금 우리가 그래서 세계에서 민주주의 시리아를 같이 말하면 리포메이션, 르네상스 리포메이션을 통했다. 그런데 그 레볼루션까지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 그 엎어버린 민주주의라고 해서 엎어버린 체제는 그 서양 사상이 아니라 동양 사상이고 맹자에 의해서 지향돼서 받아들여갖고 그것이 볼테르 등에 의해서 전해져서 갔던 것이고 지금 다 이제 인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대로 설명 안 하게 서양 사람 그야말로 그 사람 우리가 민주주의 줬다고 처음에는 설명했어요. 근데 저것들은 왕권 있는 건 아니요. 예. 왕권 있는 건 지금 그 서양 이론이죠. 야, 초기에 그 왕권 신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그것들은 이제 왕권 신설 왕 뭐냐 근래 와서 왕과 천주 개념은 백성을 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말하면 현재 교황이신 프란시스코 그 이후로는 그 창조주와 피조주가 완전히 절대적 적대 관계인 거 아니어서 다 포획이 되어버렸다. 그런 대로 두고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은 자기가 수정되어져야 한다는 제도로 바꿔져 간데 여기에서 지금 바로 중용에서는 자기 스스로 수정해 가는 과정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25장 233페이지입니다. 이거 보자면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수정되어 갔냐 하는 자기 수정 과정으로 이제 전체 흐름이 바꿔진다. 그래 거기에 보자면 25장에 보자면 사성 지가 자기를 수정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외세에 의해서 향주주가 주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예.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하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설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좋은 상상일 것이냐,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 간 것으로 간다. 여기서부터서 25장부터 보자면 이제 중용이라는 건 뭐냐? 하늘 뜻 막 친 것이 아니요. 하늘 뜻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늘에서 받았던 생명 갖고 성품 갖고 어떻게 도착할 것이냐? 이 성이라고 하는 뭐냐면 내 자신을 내가 도착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233페이지 제목에 나오는 성자는 자성자 자기를 갖고 가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자기를 갖고 가려면 자기 내면에 있으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까지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두 번째 본적이 내적인 요소, 외적인 요소를 결합시켜 가지고 자기를 더 고차적인 차원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체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자면 밑에 233페이지 1번 독형 제목을 보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적인 발산 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놈을 결합시켜 가지고 귀숙 전체 귀는 뭐냐면 여러 개의 요소가 합쳐진 것입니다. 여러 개의 요소를 합쳐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 내려간다. 그래서 말하자면 발단 시작이고 귀숙 결론으로 종합해서 좋은 작품 만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235페이지 보십시오. 지성은 그다음 바로 뭐냐? 좋은 방향으로 어디가 보다 보니까 합쳐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합쳐놓고 보니까 다 좋아져. 그 대목을 설명한 것이 그 다음에 235페이지 나오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덕 좋은 마음은 저건 인이라면 좋은 마음이라고 한다. 덕이라는 것은 큰 덕자, 얻을 덕자, 결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쏟으면 반드시 인이 무엇을 가져오냐? 덕을 가져온다. 그 성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고 발상이 좋으면 작품도 좋고 그 내용으로 발전되어가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페이지 3번 제목을 보자면 성자는 능구성치 자기. 그래서 시작하다 보면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것처럼 정성을 쏟는 사람은 반드시 능히 자기 자신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성취 자기의 능이 어디서 이루어져? 성이 정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남한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이 자기한테서 성취된다. 그 뜻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성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발전력 요소라고 합니다. 제목만 봐도 저 같은 영태는 이제 자꾸 제목만이라도 주공을 이겨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헛짓거리 하다가도 테레비 신주먹을 스포츠 그런 거 안 보고 틈만 요거 저는 다시 헛짓거리고 또 쓰고 제목을 연결시키는 작업만 가지고도 죽은 공부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40페이지로 4번째 네 번째 보시다. 그래서 종, 독선, 비신도, 겸재, 천하. 종, 독선이라고 한 말은 자기 혼자 잘하려고 한 것으로 붙어서 그 몸뚱아리 자기 하는 행동들이 겸재, 천하. 나만 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겸재 서로 간에 겸은 힘을 합친 것이죠. 힘을 합쳐서 제도라는 말은 목적을 도달하는 거지. 그래서 혼자로 붙어서 다른 사람들과 뜻을 합치면 겸재해서 천하에 좋은 일들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는 여기다가 제목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종, 독선에서부터 통겸재, 겸선으로. 그 독선에서 대조가 뭐예요? 겸선이요. 독선으로부터서 겸선을 통해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잘 우리가 잘해보세. 그래서 동지를 만든다고 보니까 그 다음에 겸재, 천하. 세상이 한꺼번에 다 어우러져서 좋은 세상으로 겸재는 서로 함께 좋아진 세상으로 바꿔져 가더라 내용으로 제목을 바꿔줍니다. 이거 있다 보면 솔직히 말하면 그일에 와서 이 내용 보십시오. 중국 사람들 공장 때 못지않게 경합 지금 유학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연구하고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만 보십시오. 그래서 종, 독선 혼자 잘하려고 한 것으로부터서 구제제가 넣었던 대로 통겸선
남과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일을 해가는 것을 통해서 기신이 도경제 천하 그 몸뚱아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서 함께 좋아지는 우기하는 세상, 함께 도달해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된 것이다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몇 가지 해놨으면 더 힘을 모아라. 그래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제26장 240페이지보다는 이게 그러면 항상 근본 틀을 정성의 틀을 바꿔버려야 한다. 그것이 말하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류지식적 끝날 때 끊어질 때가 있어서는 안 돼. 쉴 때가 있어서는 안 돼.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또 다음 생일 살 때까지 끊임없이. 그래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이 원류지식 끝나지 않는 멈춤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성은 무식이다 하는 말은 끊임이 없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들 정성들이 지성인 무식의 경계를 얻게 되면 이 대목에서 좀 건방진 말씀 드리면 내가 지성 무식의 경계를 갖고 숨이 끊어도 내 영혼은 지성 무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 대목이 나로서는 이 대목 겪어가면서 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계를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지성 무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다시 말하면 원력이 여기서 철저하게 만들어지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청하스님한테 배운다고 하자면 중중무진 법계 속에서 연기가 어떻게 된 것이냐. 중중무진 법계 연기를 가지고서 여기다 아까 말하자면 지성이라고 하는 걸 결합시키면 중중무진한 법계 속에서 내 지성이 내 원력이 그 다음에 내 지성이 살아있으면 죽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전에 항상 썼던 중중무진 법계 연기로 해서 모든 거 다 연기를 봐라 한 안목에다가 거기다 내가 갖고 있는 원력 내 지성이라고 하고만 붙여보면 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나온다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제 금방 얘기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제 부제로 만들어진 것이 243페이지에 보자면 추구 지성 요 대목이냐 그죠. 지성을 추구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영원 불정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숨뿐이고 그런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숨뿐했을지라도 내가 만들어놨던 뜻이란다거나 동기란다거나 학문이나 방향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려 해갖고 그 영원이 되어진다면 방금 얘기한 대로 지성이 영원히 정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만들어진 성자의 뜻이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만 지성 무식을 실천해 나가는 방향이다. 그러다 보면 그 뜻들은 뭐냐 관심 가져야 할 것들이 하늘같이 높아져서 245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자면 확고 고명하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기 지성에서 나오는 그 영어는 뜻이 뭐냐 그러면 확고 고명하고 유원장구하고 그래서 여기다는 뭐냐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결합시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 형성은 시간과 공간의 요소를 간절히 거기다 결합시키면 죽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지금 종교적인 이론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245페이지 확고 고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 발상법을 사고를 공간으로 시켜나가는 것이고 공간화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장구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 차원으로 연결시켜서 발상하도록 나가있습니다. 247페이지에 세 번째로 보자면 그렇게 보자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지성이 세 가지의 종류 모습으로 변해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모습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247페이지 그 제목 세 줄줄 보십시다. 그다음에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일반적인 지상으로서 다 도달하게 된다면 세 가지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냐면 불견이장 이 장자가 나타난 장자도 뚜렷한 권위장자라고 볼 수 있는 문장장자이지만
그렇게 보자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른 보기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거기 있는 대로 막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항상 존재하는 모습으로 어디거나 숨어 있다. 그래서 구절 써놓고 보니까 뭐 막현 혹은 숨어서 나타나 있고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막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막현 혹미 아주 간단한 것 조그만 속에도 다 있다. 자, 요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난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이제 우리 옛날 아버지 살았을 집에 가서 비랑방에 아버지께서 써놓으셨던 글귀가 벌써 이제 70년 전이야. 그 글귀가 지금은 이제 뭐 사라져버렸지만 지금도 그때 뭐 아버지가 썼던 글귀가 눈에 보여. 뭐라고 썼냐? 아버지 함자 이거 어기니까 심지자니까 인식이다 이를 넣어서 당신 함자가 넣어갖고 택지처인 이 있는 곳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라 머물러라. 그래서 택지처인을 집안 봐야 하나 붙입니다. 뭐래 이인이 있어요. 이인이 있어요. 이인이 있어야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느낌 이 아버지 함자를 거기다 택지처인을 거기다 하나 붙여 놓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성씨가 안씨 아니요? 네. 수처가 안을 네. 그래 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지금 다시 그때 70년 전에 80년 아버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0살 먹어서 됐으니까 아버지가 써놓은 글귀가 그때 택지처인이고 수처가 아니었구나. 글귀를 그 써져서 잘 보면서 아버지는 근본 자세 당신의 이름 속에 있는 인을 가지고 항상 자기 행동 기준을 소매하겠다고 하셨던 것이고 수처간 그 다음에 어머니 이 성씨를 갖다가 제출 오셔갖고 그 초치 딸내미들 피쟁이 둘 키우고 한 얼마나 참 천지 무구한 18살 잡순 그 너무 귀여운 따님이 오셔갖고 제출 오셔갖고 피쟁이 둘 키우실 때 속으로 오직 눈물바로 하셨겠습니까? 그 뜻을 따뜻꾸려 가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 집안 편안하게 만들자고 하는 염원이 아버지 그 염원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는 수처가 아니로구나. 그래서 문득 지난번에 이제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쓰셨던 글귀 대목을 보면서 거기 써져있던 글귀 연상해갖고 택지처인 수처가 아니 아버지가 쓰셨던 것이 뜻이 뭐냐 당신 함자하고 어머니 성질을 연결시켜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렇든 그런 것들이 바로 보이냐면 여기 보이지 않는 속에도 그것이 다 정성 속에서 지성이라고 한 것이 그 아버지의 지극한 정성이 특히 처치에서 난 삐뚤이 딸 둘 젊은 천지무구한 제주한테도 맡겨놓고 얼마나 마음속에서 미안하기도 알수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 전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세상에 저 철도 들었는가 봐요. 중용을 읽으면서 그 대목에 아버지가 써놓은 글귀에 관한 그저 못 모르고만 읽었던 것들이 그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문득 80년이 지난 70년이 지난 오늘날 그것을 보면서 느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설명하고자 하는 대로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이지만은 작지만은 그 속에가 숨어 있는 것이다.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 말하면 지성의 근본 모양의 형식이란 말이에요. 첫째는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그 247페이지 그 제목에서부터 셋째 줄 나가는 일치 이런 첫째는 불현이 장은 줄여 나타난 창을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가 다 숨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그러니까 은자 의미도 있고 자가 밑자 의미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서 보자면 248페이지 넷째 줄 보자면 우위이 아무것도 하려고 안 해도 의도적으로 안 해도 불현듯이 만들어져 가는 모습이다. 모르고 갔는데도 옛날 그 아버지 계셨던 그쪽에 가서 그거 갖고 싶고 그런 거 싫다 그 뜻 아닐까요? 옛날 아버지 장남이 좋아하셨던 산에 가다 그 싫어하셨는데 꼭 그거 갖고 싶은 거지. 그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불위이 나도 모르는 동안에 이루어져 본받아 가는 것이고 세 번째에 있어서는 보자면
상신. 두 번째가 제 밑에 줄에 247배 제 밑에 줄가 있네. 그 부동이 모르는 동안에 은근히 그쪽으로 모양이 바꿔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중흥 제일 처음에보다 나타난 거죠. 미와 은이라고 한 것과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보이고, 모르는 동안에도 은연 중에도 부동이 변 동안에 바꿔져 있는 것이고, 세 번째 가서는 아무것도 않는 것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지성이라고 한 것이 이는 자연히 본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런 뜻들을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성에 의해 시간 공간 속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서부터는 차례차례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자면 명철, 그러려면 변화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명철, 분명히 알면서도 철은 거기에 변화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자세를 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시에 보고 나가면 진태가 자여에서 방향이 가입됩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인 말하자면 중용의 총체적인 종합으로 가는 출발점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7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이 27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자기 몸가짐,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성을 지켜나가는 자기 주체 입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명철 보신을 준수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내용은 최소한도 자기 자신은 지켜나가고, 그 본문 제 밑에 줄 보시다. 249페이지 제 밑에 줄 보자면 여기는 명과 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주체로서 존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명철 보신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밑에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에너지는 무엇이냐? 제일 처음에 나온 대로 보자면 큰 포부로 중용을 형성해 나가는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27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준 보시죠. 대제여 성인이도 성인이 가야 할 도라고 하는 것은 깨제자 거기에 돈 벌라고 잤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놈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양양호, 양양자, 물양자, 양양 물양자, 바다양자, 그 클양자, 그 양양호여, 양양 둘을 말하면 도와 덕이 가득 넘쳐 있구나. 이 대목을 갖고 이제 저는 특히 저로서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김 선생님, 여기 화담사에 오셔서 양양호 그때 무엇을 드셔? 저 박사님은 모르실 것이요. 예? 그 김선생 오셨으니까 알지. 여기 우리 할아버지 모시고 있는 영당 본부 영당 앞에 문이 뭐예요? 양양문이요. 이 양양문을 보고 항상 양양만 생각했다가 양양문을 보다가 이제 중용호 연결시켜서 모든 문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뜻이 환히 밝혀지단 말입니다. 양양문을 세웠던 뜻이. 그래서 제 생각에 양양문과 같은 저 거대한 큰 원력을 상징으로 내세웠던 서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 양양문 써져 있는 데 보셨어? 못 봤어. 여러 군데 써지면 안 되지. 맞다. 저기 가서 거기를 또 두개에서 써야 이제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다 보니까 양양문은 결국은 그 속에 우리 화담 이름을 정한 데도 원래 시작은 꽃한자 못담자가 있어서 이제 화담으로 했던 거고, 여기는 분분 이거 꽃밭이라는 뜻이고 했다고만 여러분을 더 키워나가자 해갖고 아이디어를 모으다 보니까 화담을 뭐라고 연결시키냐 하면 이기 논쟁에 있어서 이보단 지다라고 설명한 중심을 기가 중심이라는 얘기를 내세웠던 화담 서경덕 선생 입장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싶습니다.
뒤에 나중에 보면 아실 것입니다만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설명하려고 이와 기에 있어서는 제일 처음에 이가 있어갖고 기가 간 것이 아니잖아요. 기가 가니까 기가 간 것들이 정리되면 이가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보자면 이 내용을 보자면 양양호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원력적 에너지를 설명한 것이지 밑에 흐르고 있는 이 자체는 이는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자면 양양호라고 하는 말은 명철해서 기회를 갖고 뭘 하는 것이냐 큰 뜻으로 대조화세계 아까 말한 대동 이상 사회를 만들자고 한 것이 되려면 이 문제가 아니라 원력의 문제가 기 문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만 그런 대로 원력을 가지고 큰 뜻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갖고 부처님보고 다시 말하면 보살 대원력이라고 큰 뜻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여기 나오는 27장에서부터 보자면 성인은 무엇이냐 양양호 그 세상을 공동체를 2, 3, 4를 만들어 보려면 간절한 에너지가 영원히 그 안에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 그 뒤에까지 쭉 있다가 어제 저녁에 뒤에까지 다시 한번 붙어보다가 바로 말하자면 중용인 설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큰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염원을 얘기한 것이구나 마음자리를 소망을 얘기한 것이구나 그렇게 결론을 어제 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대목의 27장의 중요 문제는 뭐냐 양양호 크고 넓고 아주 그 끝이 없구나. 그래서 양양은 도와 덕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반juk 만물 모든 것들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준급 우천 그 뜻이 어디까지 가냐 우천 하늘 끝에까지 다 가득 차도록 온 예를 들면 얼마나 사랑해 한 땅 그런 말처럼 간절한 마음의 큰 보량을 설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우리가 그때 딴 설명보다 했던 건 있습니다만 이제 말 얘기고 보자면 뒤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서 드디어 이제 큰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능력을 기른다. 그래 여기 있는 대로 명철보신에서는 나 스스로 이제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철보신 한다고 해서 자기 능력만 기르다 보면 모질이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261페이지 그 다음에 28장으로 넘어가면 자용 그럼 자용하다 자기한테 집착해버리면 우천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천은 불가 자의 미시고 저만 갖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명철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욕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냐 29장으로 넘어가서 보자면 자기에 관한 집착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의 화합 조화의 경계로 변모해야 한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29장에서 나오는 취신입니다. 그 취신이라고 하는 리더십자가 들어간 것은 마음이 통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소통한다는 뜻이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중용이 아까 제 실질적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실천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27장에서 나오는 명철보신에서부터서 자기 능력을 세우지만은 그러나 28장에 설명한 대로 자기에 집착해버리면 안 된다. 거기서 자기한테 묶여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설명해서 자용만 저만 제고라고 생각한 것을 제일 금기한다기 위해서 그 대목에다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자용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 나온 것이 29장부터서 취신이다. 취신에서부터 끝에까지는 바로 말하면 대동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 여는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쉽게 말하면 제 식으로 설명하자면 중용 실천적인 결론 부분은 어디서부터 나오거나 그러면 29장에서부터 본다. 29장부터 33장까지 29, 30, 31, 33장 5장이야말로 실은 우리가 다른 앞에 것들은 이제 도입 부분이고 예비치고 탈탈 풀어버리고 문제는 집중해서 가야 할 분야는 29장부터서 끝까지 하고 진짜 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신에서 나온 것들은 뭐냐면 취신은 첫째로 자기 아집을 버리고 대동을 설치 이끌어나가기 제일 첫째 자세가 바로 말하는 왕도사상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죠. 취신은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천하를 얻으려면은 천하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삼중적인 세 가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기는 되어야 하지만 자기의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취신에서 보자면 바로 절대로 자기가 왕도라고 해서 지가 왕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자기는 무엇이냐 전체의 조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는 아집을 떠난 왕이야 한다. 거기서 왕도라고 하는 그래서 선덕을 가지고 백성들과 마음과 뜻이 통해야 한다고는 왕도 사상은 천하가 내 마음을 통해서 연결시켜야 하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왕도 사상의 핵심은 뭐냐? 인을 중심으로 하되 인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그 균형을 이루어가는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왕도 사상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박사님 같은 대갑수 제가 문자 쓰기가 저습니다만 또 해왔던 내용이니까 그 생각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기 취신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왕은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사명감을 가졌지만 내용은 바로 뭐냐? 왕은 반드시 뭐라고 연결되냐고 믿음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다. 믿음 없는 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하자면 이제 제목을 구체화시켜 놓은 거 보자면 273페이지 보자면 제 처음에 그 부제목 보면 왕도 추행도 천하 왕도 왕이 가야 할 도리를 목표로 주제로 삼아 가지고서 추행도 천하 온 천하에 자기가 왕이 뭐를 하고 하는 것이냐 천하의 백성들을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도의 추행도 천하를 다 한결시키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뭐냐 두 번째 제목이 27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민심 천하가 통합되려면 뭐냐 진짜 진짜 왕이 것이냐 아니냐 믿으려고 하자면 왕도의 힘은 민심 백성들로부터 한 사역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진심이 표현되어야 된다. 민심이야말로 백성들이 믿어야말로 그러므로 최강적 응치력 왕이 백성들을 서로 시위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그 힘이 그것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왕도사상 원칙이라고 설명하는데 여기 아주 쉽게 왕도사상의 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도사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자기 스스로 그 실천을 해야 합니다. 270페이지에 나오는 세 번째 요성 위 양호적 방향 다시 말하면 꼭 그래서 왕도사상과 민신을 이루려면 자기가 양호적 방향 자기가 모범적인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거짓 갖고 눈고만 하더라 거짓은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왕도사상을 위해서 여기 주로 뭐냐면은 이신 신을 가지고 자기가 몸뚱아리를 실천을 통해서 이신작신 모범을 봐야 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보고 있다. 이신작식을 통해서 왕도사상 가지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오게 된다. 그것이 282페이지에 나온 대로 신체로 역행 자기가 행동과 실행을 통해서 몸을 보이고 그래서 위 불은지교 말만 세운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말은 반드시 실천을 통해서 실현해 나갔던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여기에 관한 예들을 이제 중요한 모범적인 군주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284페이지로 보자면 품격으로서 매력을 갖추어 가지고서 소호천하 그래서 말만 행동만이 아니라 진심이 거기서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끄집어내는 힘을 갖게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품격 매력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자리의 빛깔이 비춰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느낌을 감동을 주게 된다. 말하자면 품격 매력으로서 감소 천하 사람들하고 마음이 합쳐지게 된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실천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궤도에 올랐을 때에 있어서 실천행에 나가는 구체적인 사례의 모범을 제일 먼저 체계화시켜갖고 설명을 보이냐면 30장부터서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한 왕도 사상 내지 중용의 모범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30장에서 돈화라고 해갖고 돈화의 사상,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실현해왔던 한 큰 맥을 어디서부터 했느냐. 그럼 요순에서부터서 설명해갖고 그 다음 어디까지냐. 공자님 때까지로 해서 설명을 해서 한 설명을 여기서 말하면 돈화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중용의 실천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여기 30장부터입니다. 본화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리가 조술, 공자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기본 모델이 뭐냐. 공자님 이론체계의 출발을 어디서 쓰냐. 요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하은주 들어서서 그 다음에 공자맹자 거쳐서 오늘날까지 유학의 지대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여기 중요한 문제는 유학의 근본 체제의 사례를 중용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288페이지 첫째의 해독인 공자가 그 대표적인 예를 어디서 썼냐. 요순에서부터 해독합니다. 연애국이 보면 확실히 이제 유학에 관해서 고상한 이론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체계로 설명해나가는 것이 연임금, 순임금에서부터 설명해요. 그래서 갖고 뒤에까지 그분들이 남겨놓으려고 했던 방법들이 바로 서전을 통해서 방향으로 왕도 방향을 설명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범을 요순, 하은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체제를 31장, 32장으로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주체를 뭘로 보냐 그러면 제 31장 296페이지 보자면 지성이라고 하는 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인간적인 가치적인 윤리적인 행동을 몸에 다 완성해서 담을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지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몸은 보이죠. 유천하 지성.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품을 가진 여기 성자는 뭐냐? 성인의 경계를 가진 사람이라야 능 총명 얘기하고 백성들과 어울리며 의상사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용의 제1첫째 완성된 주체가 31장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지금은 성인이라야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인이라고 보는 주체에 관한 대명사로 본다면 그 내용은 지난번에 그것도 얘기 끝났습니다만 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성이 어쨌단 말이냐. 성인에 관한 것을 쭉 설명을 또 성이 갖고 자세히 설명해놓고는 성인이 있는 세상을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제 32장 308페이지 보자면 뭐냐. 32장에서 천덕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는 성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존재하고 있고 성인이 살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체의 우주 공간을 천덕이라고 설명한다. 천덕에 관한 32장 시작 뭐냐면 유천하 지성이라야. 글자로 보자면 앞에 있는 31장도 유천하 지성이고 32장도 천하 지성인데 앞에 있는 31장 유천하 지성은 앞에 있는 천하 지극한 성품을 가진 성자, 성인이 31장은 천하 지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면 유천하 지성이란 말은 온 세상에 성품, 정성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라야 하는 것이 32장입니다. 32장과 32장 차이는 뭐예요? 32장 이 천하적 공간 속에서라야 성인이 성인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두 개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객관적 존재가 천하 지성이 사는 여기 지성은 지금 정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 일을 대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정성으로 가득 찬 성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무엇에서 힘을 주느냐?
정성이 가득 차인 세상에서 비록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럼 그 뜻으로 보자면 32장에 있어서 천덕이라고 하는 하늘 은총, 하늘을 좋아하는 무엇에 이루어지냐? 정성이 가득 넘치는 세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 속에서 성인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으로 해서 실은 말하자면 온 세상이 정성으로 가득 찬 우주 공간에 의해서 비로소 중용은 완성된다. 그럼 그 중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나가야 할 문제는 그 다음에 덕화. 그 덕화란 말은 조화를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보자면 구체적인 33장에 있어서는 덕화의 실천에 관한 내용들을 이것저것 뭐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각기의 분설이고 칭송이고 여기서는 찬양이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33장을 큰 차원에서 대절로 보자면 뭐라고 썼냐면 바로 중용이 다시 어떻게 실천되질 거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의 뜻은 뭐냐면 32장까지에 의해서 다 끝나버린다고 볼 수가 있다. 너무 잡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서 실은 구체적인 내용 여기 이게 32장 이 부분은 이제 간단히 설명하더라도 여기까지로 봐서 앞에 있던 것들이 다 요약해갖고 설명하려고 한 소개가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 다음에 성자가 가득 차 있는 정성으로 가득 찬 세계, 정성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로 그다음 것이 말하면 이상 세계고 실은 그 뜻을 쉽게 설명하고 서로 화합시킨 방향으로 설명했다면 성경에서 이 얘기는 특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루터란다나 그 다음에 니체란다나 그다음 현재에 있어서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설명되어지는 이 조화의 세계로서의 하늘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면 아마도 여기서 이 얘기는 중용의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성이 정성이 가득 넘친 우주 그 말하고 정성이 가득 넘치는 영화의 사랑하고 종합시키면 세상에 싸울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지금 주도권 잡으려고 해갖고 여기서 우리 것이라고 해보면 싸울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평화운동 단체 가서 그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석가모니가 바라는 대로 공자명자가 바라는 대로 좋은 점만 가지고 모아보면 싸울 것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예수님 1등이요 아니면 공자님 1등이요 부처가 1등이야 1등은 우리 것이요 라고 하다 보니까 박태익이 싸움나고 주도권 잡으려고 속으로 뭐예요? 그 따른 뒤에 따르는 그 남의 이름 붙여갖고 팔아보려고 주도권 잡으려고 암투 쓰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 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좀 더 큰 차원에서 마음을 넓혀버리면 큰 도량을 우리가 먼저 잡아버리면 천하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큰 도량 갖고 갖고 주도권 잡으려고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옹졸해 간 것인데 그걸 모르고 그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올라가려면 너희는 반드시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생각한다. 그 뜻에서 보자면 중용의 뜻은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에 있어 32장 지성, 질관 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성이 뭐냐? 하나도 잘못이 없이 자연히 다 조화되어진 조화의 세계, 우주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성서를 해석하다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누가 설명하고 있냐? 광주 출신 말하자면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을 썼던 김경재 목사님, 경재 교수가 한국신학대학 교수를 하시면서 여기서 말하자면 광주에서 단문상을 갖다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는 조선대학 모씨 같은 분한테다 지금도 이 땅에서도 선교사 앞제비 기독교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했던 유명한 김경재 목사 얘기입니다. 그 김경재 교수 저거 이제 하필 광주서학교 때 우리 반 그리고 그가 전체 서학교 입학시험 때 8등을 해서 내가 8반인데 8등에서 그가 8등짜리가 8반 6장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가 봤는데 거기 이제 나는 그때 광산군에서 전체 내가 20인가 25등인가 해갖고 그쪽에 대단히 되었더니 거기서 경제고 치렀다가 말까 했는데 그 근래 와서 아주 그 김경재 교수한테서 서로 교분이 돼갖고 소리 얘기 있었어요.
김경지 목사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물론 예수님이지만 그 다음에 원효 스님하고 우상 스님하고 그리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불교에서 나오는 유명들 있잖아요. 그 성자들에 관한 것들을 아주 쫓기고 있어. 그래서 싸움만 붙으려고 하면 성자들 경지를 이들이 얻지 않아고 싸우치려고 해. 예, 그 이제 지난번에 김경재 교수 얘기한 동안에 이게 뭐냐면 인도에 가서 깐디 기념관에 가서 네. 깐디가 설명한 6가지 지켜야 할 도리 그 대목을 여기 기독교들 모르고 앉았다. 근데 그걸 번역해갖고 설명해서 같이 그냥 도급시켰다, 교육시켰다고 얘기했거든. 깐디 정신을 기독교한테 도급시켰다고 얘기했거든. 그만치 그 뛰어난 선식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기회 있으면 어느 정도 여기 사람사에서 강의가 닿으면 저는 기회 있으면 김경재 교수 같은 사람 모아 불러갖고 이 한국에 있어서 교파끼리 싸움나고 법끼리 종파끼리 싸움나고 이거를 파악시키는 방향으로 그분 강론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다 여대모임 지금 제 32장 부분을 보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몇 가지 적어갖고 왔는데 뭔 적어다 보니까 단소리 갖고 그냥 미리 들려버렸습니다만은 이제 20분밖에 안 남은 더 수가 없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어떤 형식으로는 이상까지로 보자면 3월 중에 일단 이 중용을 저는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중용 시간과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중용과 이 다음에 나오는 그 삼국연이 간단한 가면 만화책 같은 삼국연하고 연결시켜서 현재 저 계획으로서는 금요일 날 때다가 정몽요결 강의를 넣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폼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32장 뒤에 보자면 아주 나눠 보자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과 도와 교화의 관계하고 그 다음에 성자와 성지자와의 관계하고 그다음 천도와 인도 관계를 연결시켜가지고 그것이 바로 성자, 성지자뿐만 아니라 제 밑에 못난 놈들까지도 그쪽으로 품어가려고 하는 것이 성자, 성지자와 관련되어서는 중용의 뜻인데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깜짝 놀란 사실은 대대목이 하는 것을 많이 갖고 보시거든요. 314페이지 마지막 부분 둘째 줄 보자면 취군자지도라고 하는 것과 성인지도와 군자지도를 딱 구별해 놨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유학이 백성들에 관한 사람들에 관한 교훈이 되려면 성자의 도만이 아니라 군자의 도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여기서는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절대로 아주 지극히 높은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가장 쉽게 당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학이 가야 한다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314페이지 거기서부터 둘째 줄에 거기다가 문단으로 보자면 제가 여십장 다시 말해 제10단 로마자로 10단을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 군자도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기서 보자면 뭐냐면 군자는 무엇이냐 맥힌 데 없이 다 고루고루 섭렵하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성자처럼 완성한 경계가 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노력과 소망을 통해서 다 맛을 보고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만은 중요한 문제는 군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민동락 애자는 백성들과 한테 어울릴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성자는 미안하지만은 백성들과 여민동락 뭐다 그 말이다. 그게 우리는 교묘하게 딱 설명하고 있다. 꾀지제한 못난이 하고 이렇게 나같이 정당한 여신자 치매 초기가 오는 늙은 정한다며 한테 어울려서 흠결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경기가 와야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갖고 딱 하늘 나르는 도 갖고 얘기하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냐 꾀지제한 사람하고도 어울리되
흠결 없이 어울리면 그것이 중용이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선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용을 뭐라고 설명했냐. 그 제가 그다 이제 부제를 하나 이제 멋대로 한번 붙여봤어요. 무엇으로 가냐. 마지막에 있어서는 이것은 중용은 다시 회귀 무엇으로 가냐. 중화 가운데 중자 돌아갔자 중화라고 하는 가장 보편적인 가장 평범한 가장 못난 그 중화 보통 사람들하고도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경계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바로 중화라고 마지막 써져 있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기 뭐 있죠. 최종 후 회귀 도 중화라고 되어 있죠. 여기 중용은 그래서 중화에서 설명하는 대로 중화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다음에 차조 성인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대천도와 여인도를 통합시켜 가지고 천도와 인도를 통합시켜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제일 못난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나쁜 돈은 받고 평범한 사람들도 그 속에서 똑같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그래서 대천도여 인도적 통합을 통해서 누군가 성인의 정성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 뜻과 깨져진 백성들과 아주 평범한 멍청이들과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결국 뭐냐 최종적으로는 회귀 도 중화 모두가 한때 화합되어지는 어울려지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대목이 중용 마지막이 아닙니다. 전 33장은 하도 그냥 뭐 거자보다 써놨지만 이것은 결국은 적파를 실천해가야 할 방향을 강론적으로 이끌고신다면 여기 좀 총론적으로 뭐냐 하면 제일 못난 일을 하고 제일 잘난 사람보다 한테 오면서 깔깔 웃으면서 그냥 시교 내가 너 코딱하게 그러고 아고 너 코 나왔냐? 평상시 네코 나오는 모습 뭐 이뻐야? 그렇게 해가지고 조화되어져 가는 경계로 돌아오면서 말하는 거지. 쩍쩍 찍고 이상사회하고 거절해갖고 무슨 매달다고 하는 요새 말이 최신식 사치스러운 사회가 이상스러운 중용은 이상사회는 아니지 않냐.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결론 부분이 아니거든요.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앞에 부분을 개괄해서 설명한 것을 하고 이 다음 시간은 거기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까지 다시 천도와 인도와 군자와 성인과 그 다음에 왕자와 관계를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궁극적으로 뭐냐 이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못난이들이 믿고 통합되어진 여민동락은 대동사회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민동락 대동사회 이 대목을 지금 설명 뭐냐 공자가 치는 나름 대동세계를 꿈꾸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고 뭐라고 있어요 이 내용. 그 옛날 중국에서 공자가 대동세계를 지향해갔다 설명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러면 대동세계를 지향해 가기 위해서 공자님이 설명하고자 한 혹은 우리가 취할 것들이 무엇이냐 요소들이 무엇이냐 예도 들어가 있지만은 그 문제 다음에는 자기 마음을 성선도 들어가 있지만 원력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냐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지도자의 역할은 있어야 하지만 바로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조화를 일전시켜 나가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마음의 고리다 믿음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하지만 아까 20장에서부터 설명한 거인 요것에서부터서 결국 것들이 다 모아가려고 하는 것임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은 뭐니 하지만은 바로 본질은 정성성이고 성인성인데 그것으로 가는 결정적인 꼬투리 백성들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문제는 믿음이고 사랑이고 믿음이고 한다고 하는 도덕적 요소하는 것들을 여기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중용은 결국은 공동체다 하는 마음을 하지만 공동체가 되려면 뭐냐 다 서로 간에 의지하고 있고 의지하고 그다 모든 걸 주어버리는 자기를 버려버리는 그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예, 그런 뜻에서 오늘은 지금 내가 죄송합니다만 중용을 끝내기 위한 개괄적인 설명으로 여기까지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 여사님 저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큰 흐름으로서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대충 잡았다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봐주실게. 굳이 이것은 내가 한번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로 해서 일단 주경에 관한 대개 끝내을 위한 마지막 준비에 관한 예습적인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